더 해빙,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이서윤, 홍주연. 마음가짐을 다듬으며 원하는 것을 얻는 놀라운 가르침. 부와 행운을 만나는 출발점. 마법의 감정 해빙. 대기업 창업주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가 절체절명의 순간 찾는 사람. 이서윤. 그들은 그녀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는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자신의 감정을 활용해 쉽고 빠르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이 책은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쉽게 전달되는 해빙의 가르침을 단계별로 따라가다 보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는다.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이자 미국과 유럽 독자들이 열광하는 통찰가 이서윤은 물려받은 재산이나 뛰어난 학벌, 남다른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부와 행운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7살에 운명학에 입문해 동서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경제계 리더들을 자문해온 그녀가 알려주는 방법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해빙이다. 이서윤은 책에서 해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해빙은 부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저자 이서윤은 수만 건의 사례를 직접 분석한 결과 동서양의 고전 및 심리학, 양자물리학과 뇌과학 등을 넘나드는 설명으로 독자들을 부와 행운의 세계로 인도한다. 자신의 감정을 활용해 쉽고 빠르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이 책은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부와 행운을 만나는 출발점, 마법의 감정 해빙. 해빙은 단 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행운은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론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감나무 아래 누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게으름과 달라요. 해빙을 하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기억하세요. 꿈이 클수록 기다림도 길어질 수 있어요. 해빙을 통해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가장 큰 과실을 딸 수 있답니다. 불안과 긴장의 자석은 돈을 밀어내고 기쁨과 편안함의 자석은 돈을 끌어당기죠. 이 책은 전직 기자인 홍주연이 행운의 구루 이서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와 행운의 비밀을 배워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행복한 부자,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이서윤은 쉽고 빠르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이서윤의 가르침을 따라 해빙을 실천한 홍주연에게는 예상치 못한 행운들이 찾아왔고 건강한 소비 패턴, 재산의 증가라는 변화가 생겼으며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의 길을 걸을 힘이 생겼다. 한 발 더 나아가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막연한 불안감에서 해방되며 진정한 편안함에 머물게 된 것이다. 이 책은 평범한 한 사람이 해빙을 배우고 실행한 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놀라운 행운과 삶의 변화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소개한다. 이 책을 읽고 해빙 노트, 해빙 모션 등 실용적인 팁들을 따라 하다 보면 누구나 행운의 물결을 타고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지요?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묻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라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고 서윤이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자, 홍 기자님이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다시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비싸게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졌다. 이건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분한데 뭐 어때? 여기까지 생각하고 빠르게 대답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헤딩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 없음의 스위치를 켠 셈이에요. 그 결과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있음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고요. 반면 해빙 스위치를 켜자 그에 맞는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랍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변화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윤의 설명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 본 적 있으시죠? 하얀색 운동화를 예로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어침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부자들도 다 해빙을 할까요? 기다렸다는 듯 서윤이 바로 대답했다. 네, 해빙은 그들의 생활에 녹아있죠. 스스로 느끼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태도로 굳어져 있어요. 사실 진짜 부자들은 해빙을 삶의 일부처럼 실천하고 있답니다. 진짜 부자라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죠. 그녀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짜 부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해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이 부를 형성한 과정을 봐도 해빙은 분명 도로 가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 해빙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감정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없어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죠.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게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에요. 매일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온 일과다. 이 시간 서유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에 집중한 뒤 수많은 사례들을 비교하고 분석해 나갔다. 공부를 하면서 일찌감치 터득한 사실이 있었다. 통찰력을 키우는 열쇠가 데이터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역사적 인물들의 자료나 다양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검토하다 보면 책에서 얻지 못한 깨달음이 찾아오곤 했다. 그녀가 쓰는 분석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가 같은 운명을 갖고 다른 시대를 살았거나 같은 운명으로 다른 나라에서 산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부자들의 데이터는 재산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보다 정밀하게 나뉜다. 같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부동산, 금융, 현금 중 무엇이 많은지에 따라 분석된다.
금융자산에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비중까지 검토되고 주식의 경우 직접 투자인지 간접 투자인지 어떤 종목에서 언제 돈을 벌었는지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살펴진다. 부자들은 재산 규모에 따라 한 번 더 나뉘게 된다. 1억 달러 이하는 1천만, 2천만, 4천만, 7천만, 1억 달러로 그리고 1억에서 10억 달러의 구간은 3단계로 구분되는 것이다. 여기에 중산층 및 서민층의 자료까지 더한 결과 서유는 과학적 통계 모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감정이에요. 네,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예요. 게다가 감정 에너지는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인공지능도 표현을 모방할 뿐 실제적인 감정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불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 수 있어요. 그녀가 컵을 좌우로 흔들더니 움직임을 멈추고 내 눈을 응시하며 질문을 던졌다. 이 컵이 우리에게 있는 부의 그릇, 물은 돈이라고 생각해보죠. 이 컵이 마구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흔들려서 밖으로 나오겠지요.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물컵에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리 없죠.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안에 물도 차분하게 머무르는 법이에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부자로 이끌었죠.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을 하면서 얼마 전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다.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그들도 단기적인 재정 문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63%가 예상치 못한 500달러의 비용을 낼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고 59%가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괜찮은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봐 염려된다고 한 사람이 78%.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두렵다고 말한 응답자는 전체의 74%였다. 그리고 설문 대상 중 79%가 은퇴한 뒤 돈이 부족할까 봐 불안하다고 답했다. 차분하게 듣던 서윤이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요.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자로 향하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은 당연히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항해하다 보면 때로는 배가 파도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뱃멀미를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러다 배가 난파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에 굴복한다는 데 있어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제 데이터에 따르면 누구나 인생에서 2에서 5번 정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돼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를 활용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전체의 3% 정도뿐이에요. 나머지는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쳐 버리죠. 좋은 흐름을 포착해내지 못한 탓이에요. 퀀텀 점프라는 표현에 관심이 갔다. 계단을 뛰어오르듯 한 번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서윤을 다시 만나게 된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찾아온 퀀텀 점프는 아니었을까? 꼭 그 기회를 잡고 싶어요. 노트 쓰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문장은 단순한 것이 더 좋아요. 나는 가지고 있다로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적고 나는 느낀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돼요. 그 뒤에 감사나 감탄의 표현을 덧붙여도 멋지겠죠. 매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한 주에 3, 4회 쓰는 것을 더 권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이죠.
행운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노력에 비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걸 얻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말을 곱씹었다. 서윤의 말에 의하면 행운은 하늘에서 무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울퉁불퉁한 흙길 대신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비슷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돈 주머니가 떨어지는 것이 행운인 줄로만 알았어요. 서윤이 마시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행운은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행운이 덧셈으로 온다면 노력이 0이어도 행운이 올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0 플러스 행운이 되겠어요. 하지만 행운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행운은 곱하기죠.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행운이란 말씀이시군요.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고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거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뒤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상담과 사례 분석을 해봤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청구서를 비교해 본 뒤 나는 깨달았다. 해빙을 하고 나서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나는 충동 구매나 모방 소비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다. 사다고 일단 사고 보거나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도 줄어들고 있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일까? 카드 고지서에는 나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었던 경험들로만 가득했다. 한편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작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해빙을 하기 전 내 사전에 공돈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돈 5만 원도 그냥 들어온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턱턱 들어오곤 했다. 때로는 수십만 원, 어떤 때는 수백만 원까지도. 늘 바닥을 드러내던 내 통장은 이제 물이 찰랑거리듯 여유로운 잔고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까지 생각에 이른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사실 해빙을 하면 돈을 더 많이 쓰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소비 생활을 돌아보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나가는 돈은 줄어드는 반면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